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우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흔히 우리가 팽창 우주라고 부르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지금 아무도 감동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계시네요. 막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옆을 둘러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아무것도 팽창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흥분해서 막 경이로움을 느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그 스케일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스케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차이와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팽창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별의 일생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가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주 팽창의 개념 하나로부터 모든 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를 다 팽개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과학자들은 더 신나요. 과학자들은 뭐를 예측한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지만,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확고하게 믿고 있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을 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교와 과학의 차이점이겠죠. 어쨌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주가 이 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굉장히 1층, 2층 많이 모이셨는데, 여기 이 강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우주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팽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편의상 여러분들 각자를 은하라고 해봅시다. 은하라는 것은 태양 같은 별이 한 수천억 개 모인 집단을 은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듯이 우주의 기본적인 단위는 은하라고 불러요. 근데 은하 속에는 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다 은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강당이 이제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막 2배, 3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이, 이 강당이 2배, 3배 커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강당이 2배가 커지면 여러분들 은하들은 각각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2배 멀어졌겠죠. 이게 3배 커지면 3배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려면 이 바닥이 2배, 3배 커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2배, 3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좁게 앉아 있어요. 촘촘하게. 그런데 이 강당이 2배 작아졌어요.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곧 과거로 갔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은 지금 현재 우주보다는 항상 작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2배 작아진 우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랑 지금은 어쨌든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로 껴안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우주가 만약에 1000배 작아졌어요. 1000배 작아졌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아도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분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분해시키면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를 하나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침 다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이제 점점 작아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번에 또 한 10,000배쯤 줄여봅시다. 또 과거로 더 가서 10,000배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포로 쪼개져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쪼개야 되겠죠. 또 쪼개서 분자로 쪼갭니다. 그리고 우주가 또 작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 10조 분의 1 정도로 작아졌다고 쳐봅시다. 너무너무 작은 뭐 1mm라고 쳐봅시다. 우주의 크기가. 그럼 그 속에다 여기 있는 여러분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세포로 쪼개서 집어넣었죠. 그리고는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로 쪼개서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로 쪼개서 집어넣었어요.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를 또는 옆에 있는 친구를 쪼개면 결국에 뭐가 남을까? 그런 놀이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전자들이 있거든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에요. 이 넓은 강당에 여기 가운데다가 조그만 콩알 같은 걸 하나 놓고 뭐 벽시 같은 거, 쌀알 같은 거 하나를 이쯤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원자의 모형이에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쪼개서 넣는데 우주가 또 작아지면 이제는 원자와 전자를 분리하면 돼요. 원자와 전자를 분리하면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것처럼 이온화 되었다 그래요. 이온화 시킨단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를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는데 또 그 공간이 또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얘네를 또 쪼개야 되겠죠. 그런데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원자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구조를 갖고 있어야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놔두고 원자핵은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면 뭐가 되죠? 양성자라는 애가 있고 중성자라는 애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애가 원자핵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를 쪼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우주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우주를 또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또 작게 만들었어요. 점점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도 자기 자신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얘들 또 쪼개야 되겠죠. 양성자나 중성자를 쪼개면 뭐가 되냐면 쿼크라는 애가 나와요. 쿼크가 3개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양성자가 되고 저렇게 모이면 중성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우주에 쿼크와 전자들이 있는 세상까지 갔어요. 걔네들은 여전히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물질이듯이 여러분들 쪼개면 더 작은 단위가 되지만 여전히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쿼크들과 전자가 있는 그 작은,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 작은 우주를 해서 더 과거로 갔어요. 더 작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쪼개도 쿼크도 쪼개질 수 없는 최소의 단위거든요. 그리고 공간은 점점 작아져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사실은. 유명한 공식이 있죠. 유명한 공식 그러면 다 아시죠? E는 mc제곱. 거기서 E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공식은 알잖아요. 그죠? 그 E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M이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 질량이 있다는 얘기는 물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E는 mc제곱이라는 그것이 얘기해준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됐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질을 에너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크나 전자 같은 애들을 더 작은 우주에서는 에너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과거의 우주로 돌아갔어요. 거의 점에 가까운 우주 속에는 지금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죠. 이제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쪼갰던 것들을 거꾸로 지금 점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시간을 미래로 흘려버리면 우주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면서 지금 쪼갰던 것의 역순으로 뭔가가 생겨나요. 그게 바로 우주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있게끔 만들어준 역사가 되는 것이죠.